안녕하십니까. 수혜를 책임지고 있는 남자, 거친 남자죠. 예병군 멘토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힘드시고, 그다음 괴롭고 하실 텐데요. 이미 장은 빠졌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즐겁게, 즐기듯이, 재미있게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지난주, 시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지난주 성적표를 볼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AS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죠. 예각 기법에 대해서 오늘도 원칙 강좌 이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종목 상담을 또 해드리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마음고생하고 있는 종목. 그런 것들,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고생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일 뚫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기법에 의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요 02-3153-2611입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 무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013-3366-0110.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www.sentv.co.kr. 여기 대박 플러스 시즌2 게시판에 참여하시면 많은 멘토님들께서 정말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이제 시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죠? 31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왜 빠질까? 외국인이 그렇게 순매수를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다 판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대박 플러스 출연할 때마다 얘기 드렸는데,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계속 이거 보여드렸죠. 이제 귀가 따가우실 정도로 아마 인이 배기셨을 거예요. 바로 2년여간의 박스권 흐릅니다.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2년 동안 내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뚫고 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건전한 조정이 나와야만 2100과 2200을 갈 수 있는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건전한 조정이 아니고 과도한 조정이 지금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 팔아서 그렇죠. 그게 누구냐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그들의 순매도 지금 행진은 한머니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옵션 만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바로 내일인데 옵션 만기에서 지금 개인들이 상방 쪽으로 배팅을 하는 콜옵션 쪽으로 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월봉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월봉은 지금 4개월째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 뭐냐면 12월 달이 바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번 달에 월봉에서 어떤 강한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을 다시 만들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여전히 선물 쪽에서 상방 쪽으로 배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옵션 쪽에서 보면 옵션으로 보면 결국은 지금 옵션 만기일까지는 조금 조정, 즉 과도한 조정이지만 조정을 준 구간이고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저는 랠리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예측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해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장을 대응하는데 조금 편하시겠죠. 그래서 왜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성적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성적표가 나와 있네요. 영업무역. 수익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15.2%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 바른전자는, 제가 목표가를 드리는 걸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표가 터치했는 기준으로 해서 11.5%, 1310원에서 1460원인데,
예. 이게 11.5%가 맞나요? 예. 11.5%로 매도가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목표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바른전자는 목표가 터치됐고, 현대 HCN 여전히 11.2%로 수익률 좋습니다. 그죠? 테림포장은 제가, 손절가를 높여서 익절가를 만들어 드렸죠. 그죠? 그래서 9.7%로 매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잠시 뒤에, AS 좀 해드리고요. 크로바 하이텍도 역시 손절가를 높여서 익절가를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9.1%로 역시 매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세이버존 INC 지금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예각기법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5.2% 수익 구간이고 효성 ITX 장이 흔들거리면서 많이 조정이 들어오면서 손절선을 터치함으로 해서 매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림포장, 그 다음에 크롭 하이텍, 그 다음에 효성 ITX까지 세 종목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매도된 것부터 시작을 하죠. 효성 ITX입니다. 실제로는 각도 기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좋기는 합니다만 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쉽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에서 다시 꼬꾸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자, 효성 ITX의 어떤 지금 재료, 즉 효성 ITX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시장의 해석이 어떻게 떨어졌느냐 하면 이것이 아직은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빼놓고 있다가 더 밑에 구간에서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각도를 꺾어 내려올 종목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다음 매수 기회가 구간을 주는 게 있죠. 5,000원대 초반 구간, 그 다음에 5,200원 밑에 구간, 이 구간이 오면 다시 한번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셔도 무방한 종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료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가장 신소재 개발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각도를 세워서 올라올 때 장만 좋으면 계속해서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근데 장이 최근에 안 좋아서 어떤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빠르게 그다음 크로바이텍. 자, 크로바이텍 보겠습니다. 크로바이텍도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선 충전 관련주라고 얘기했죠, 그죠? 무선 충전 관련주인데 수익률이 20%가 넘어갔었습니다. 30%를 넘었었죠. 근데 지금 최근 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제가 이 손절가를 높여서 익절가를 대응해 드리는 거,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릎에 사서 흔히 어깨에 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어깨에 파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깨에 파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손절선을 자꾸 높여서 익절가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꼭대기에 갔다가 떨어질 때, 즉 조정이 들어올 때 익절이 됩니다. 그게 바로 어깨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꼭대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어떤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면서 거래량도 줄었죠, 그죠? 거래량도 확 줄면서 주가도 같이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익절이 처리가 되었고, 그러면 이제 현금 확보가 또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음 종목을 살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어떤 현금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로바이텍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실 때 지금은 당분간은 조금은 관심 밖에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림포장입니다. 테림포장 역시 겨울 되면 여러분 굉장히 좋다 그랬어요. 온라인 판매 비중 확대.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제가 추천드리고 난 이후에 강하게 상승이 왔었는데 역시 익절가를 잡아드리다 보니까 익절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종목 역시 현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 매수 구간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온라인 판매 비중 겨울 약간 이제 추워졌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또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꼭대기는 꼭 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꼭대기 어딘지를 왜 알아? 머리가 어떤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익절가를 높여가면 내가 팔았는 구간이 어깨 구간이었구나. 최근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서 또 현금 비중 수익도 보고 현금 비중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하게 포트를 여러분들 알차게 꾸려주는 사람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예각기법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예각기법. 자, 오늘 원칙, 바로, 이제, 6강째가 되겠죠. 그죠? 6강째가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자, 하이리스크, 그죠? 하이리턴입니다. 그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 얘기가 뭐냐면, 리스크가 클수록, 자, 돌아오는 것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변에서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그들을 어떤 모델링으로 한번 삼아보자고요. 누가 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워렌 버핏. 뭐 누구나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워렌 버핏. 그 다음 미래의 새 박현주 회장.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떤 기사에서 크게 나왔던 분이죠. 그죠? 제닉의 엔젤 투자를 하신 분. 그 다음 최근에 우리가 뭐 어떤 기사를 보면 연예인 주식 부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립니다. 그죠? 그런 것들 상상을 이제 쭉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상상을 해봤을 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공통 분모 뭘까요? 바로 이 사람들은 하이 리스크를 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형주에 투자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형주. 이 지금 모두 얘기 드린 사람은 자,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라는 굉장히 작은 그때 당시에는 작은 회사에 음료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자, 미래의 새 박현주 회장은 자, 뭘 하셨던 분인가 하면, 그 비상장 주식이죠. 그죠? 비상장 주식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에셋, 투자증권, 증권회사의 사장님을 계시고, 그 다음에 엔젤 투자, 즉, 그, 제닉이라는 곳에 엔젤 투자를 하신 분이, 지금 신문기사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억을 투자해서 최근에 약 6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리턴 받았답니다. 260억. 260억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런 돈을 리턴을 받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 주식 부자들도 보면 거의 다 중소형주에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중소형주. 그런데 이게 공통점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대형주,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런 대형주에 투자해서 결국은 큰 리턴을 받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뭐냐면 리스크가 클수록 리턴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중소형주군에서 결국은 큰 리턴이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소형주가 대형주처럼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늘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중소형주 투자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계식 매매. 그죠? 기계식 매매. 자, 손절선 오면 팔고 자, 올라가면 익절가 잡고 그래서 계속해서 익절가 잡아가면서 소박, 작은 박. 그죠? 그게 소박이 모여서 중박을 이루고 중박이 모여서 대박을 이루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박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신다면 지금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익절가를 높여드리면서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수익도 보면서 현금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금 남들은 막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나는 수익 봐놓고 지금 현금 딱 챙겨놨단 말이야. 아이고 엉덩이 떳떳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웃기게는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결코 종목이 웃긴 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웃기게 얘기한다고 그 종목이 웃긴 종목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재미있게 하시되 정말 기법에 의해서 칼같이 하시다 보면 수익도 나고 재미도 있고
뻥도 먹고 알도 먹고. 그죠? 그런 기법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배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기법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결국은 이런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가 결국은 이제 이런 리턴, 하이 리턴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기업들, 삼성이나 LG는 자, 우려와 뭐냐면 기대가 계속 번갈아 나옵니다. 우려와 기대가. 그러니까 우려가 나올 때는 떨어지고 기대가 나올 때는 올라가고 우려가 나올 때 떨어지고 기대가 나올 때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려와 기대가 계속 반복된다. 이건 뭐냐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장이 안 좋아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메리츠 금융지주라든가 철저한 기법에 의해서 가르쳐드는 종목들은 장이 안 좋아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유는 뭘까요? 발언전자 목표가까지 딱 오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장하고 무관하게 자 기대감이 더 클수록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흔히 알려져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여러분들이 거꾸로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흔히 알려져 있는 기업을 중장기 투자해버리고 자 우리가 기대감 있는 종목은 단타를 치십니다. 단기로 딱 매매를 하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성 있는 기업을 장기 투자했던 워렌 버핏 그죠? 큰 돈을 벌었잖아. 그런데 자 지금 그 대형주를 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삼성전자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중장기적으로는 올라왔어요. 근데 느리죠, 그죠? 누구나가 알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수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는 종목입니다. 어제는 올랐다가 오늘은 빠졌다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매력도가 분명하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착안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예각기법 원칙 이론 중에 틱 차트와 분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각기법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지만 차트에서 어떤 해답을 찾는 기법입니다. 숨겨져 있는 악재와 호재를 잡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정보를 선점한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차트 모양이기 때문에 그 차트 모양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거예요. 자, 틱 차트하고 분 차트의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틱 차트, 분 차트. 자, 분 차트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분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 차트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 요렇게, 그러니까 요 캔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캔들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1분봉이면, 요게 1분봉이면, 1분 차트면 1분만 지나가면, 요렇게 캔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 요게 10분봉이면, 10분이 지나가면, 요렇게 캔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틱 차트는 뭐냐 하면, 요렇게 시간의 개념이 배제된 겁니다.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냐 하면, 얼마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20틱 차트면 20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결국은 한 개의 틱이 생성되는 겁니다. 틱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하고의 개념은 없는 겁니다. 저 틱 차트를 왜 설명할까? 자, 틱 차트는요, 여러분들, 분 차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1분 동안 시가가 얼마고 고가가 얼마고 저가가 얼마고 종가가 얼마냐밖에 모릅니다. 일봉에서도 우리가 일봉 차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의 하루에 하루 종일에 저가가 얼마고 고가가 얼마고 종가가 얼마고 그런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틱 차트는요.
오늘 하루에 얼마만큼 거래가 됐는지, 그리고 하루에 그 거래량들이 몰린 시간대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종목의 역사와 흐름, 그리고 최근의 최근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게 바로 틱 차트입니다. 이 틱 차트를 모르고는 뭐를 못하느냐 하면 단기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단기 매매.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단기 매매 하신다고 하면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틱 차트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틱 차트를 모르면서 어떻게 단기 매매를 하세요? 그거 몰라도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가 아닙니다. 그냥 예측 매매입니다. 그죠? 그래서 틱 차트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 요 개념을 잡아드리면서, 자, 틱 차트하고 분 차트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를 그러면 볼까요? 삼성전자를 보면, 자, 분 차트는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분봉에서 캔들 모양이 딱딱 나오죠. 그죠? 1분봉에서. 자, 1분이 지나가면 무조건 캔들의 모양이 나오면서, 자, 오늘 이 캔들 1분 내에서 시가가 얼마며, 고가가 얼마며, 저가가 얼마며, 종가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까지도 알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떤 시간대에 가장 거래가 몰렸는지는 오늘 하루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0 틱 차트를 우리가 펼쳐보면, 자, 요거를 크게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거래량이 많아요. 늘 근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는 오후장 거래량이 많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오후장 거래량이 많아요. 그래서 오후장에서의 변동폭이 크다. 요 틱 차트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0 틱 차트인데요. 사실상 제일 잘 맞는 것은, 415 틱 차트입니다. 415 틱 차트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그 거래량을 명확히, 어느 시간대에 많이 몰려 있는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키움증권에서는 일단은 415 틱 차트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는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요 얘기 좀 드리고, 거래가 몰리는 시간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즉, 뭐냐 하면, 요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기 지금 확대해서 보면 11시에서 12시 거래가 딱 몰리고 나서 그리고 살짝 조정이 들어옵니다. 11시, 12시에서 11시 사이, 12시에서 1시 사이에 거래가 지금 늘어난 게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아니라 거래가 체결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결이 다 눈에 보이는, 거래가 몰리는 시간대가 이제 느껴진 거죠. 그러면, 자, 이 거래가 몰려놓고 갑자기 12시 30분에서 14시 30분까지 거래가 좀 줍니다.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갭을 띄우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틱 차트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인데 삼성전자로는 뚜렷한 것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량이 갑자기 오후 때 시간대에서 몰렸다는 거, 틱 차트에서 오후 시간, 즉 종가 무렵에 몰리면서 바로 그 다음날 갭을 띄웠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참고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일정한 시간대, 즉 일정한 시간의 가격대에서 틱 차트가 길게 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이건 거의 매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것 역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종목에서 명확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흔히 일봉, 주봉, 월봉을 보면서 여러분들 차트 기술적 매매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잡으면서도 뭐냐 하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못 잡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조금, 잘 안 되시지만, 결국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 잘 안 잡혀지죠. 그런데 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낼 때 가장 유효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래 체결에 대한 부분에, 연관관계성이 있는 틱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 틱 차트가 길게 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특히 밑에 구간에서 틱 차트가 좀 길게 늘어지면서 어떤 거래량이 횡보가 좀 되고 그 다음에 가격대에서조차 변동이 없을 때 그때 그러다가 막판 시간대 즉 우리가 종가 무렵 동시 호가 들어가기 직전에 거래량과 틱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매수 타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종가 매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게 뭘까라고 얘기하는데 그 종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틱 차트를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던 주식시장의 어떤 매수 타이밍의 맥점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이래 백날 얘기해봤자요. 여러분들 귀에 좀 어렵다 이래 들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시를 딱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귀에 쏙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잠시 뒤에 오늘 내일장 이제 내일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 공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예각기법의 중요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 해보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이네요. 신성 델타 테크 손실이 큽니다. 매매 전략 좀 알려주세요. 지금 손실 안 크신 분들, 이 예각기법 시청 안 하신 분들 빼고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고생은 하시겠지만, 지금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성 델타 테크. 자, 이게 틱 차트네요. 일봉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근 들어와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주가가 조금 살았을 때는 태양광에 대한 얘기들이 좀 좋게 나올 때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주가가 조금 곤두박질을 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밀리면서 이 종목군도 같이 밀려버렸는데요. 지금, 매수가가 3,579원이세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들 때, 매수를 하신,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셨는데, 손절 타이밍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시청자분 힘내시고요. 다음에도 이런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손절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서 왜냐하면, 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선을 한번 꺼봐드릴게요. 요렇게 선을 한번 꺼봐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강했던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 즉 이 장기적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죠? 못했죠. 그러니까 또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 희한하게도 그전에 요렇게 꺼보세요. 요렇게 장기 추세선을 꺼보면 요거를 딱 돌파하자마자 뭐가 나왔어요? 요거 딱 돌파하자. 자, 요거 딱 돌파가 됐잖아. 뭐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잖아요. 돌파를 하면 급등이 나옵니다. 돌파를 하면. 근데 이건 지금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늘 말씀드렸죠. 돌파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비싸게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조금이라도 싸게 잡으시라고 합니다. 세일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래요. 세일을. 앞으로 세일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자면, 자, 잠깐만요. 이거 다 지워지고 난 다음에 매수가가 아니라 참 손절가하고 목표가를 좀 다시 잡아드릴게요. 저는 이 종목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살아 돌아올라도 이렇게 밋밋한 각도는요, 이렇게 밋밋하게 지금 각도 자체가 밋밋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극적인 음식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주가에서 이렇게 밋밋하면요, 결국은 수익도 밋밋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종목군을 지금 구간에서 좀 매도하셔도 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시겠다면
요 한 3,200원대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올라오면 정리를 조금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지금 비중 30%시니까 반이라도 털어내세요. 그리고 손절선은요, 요거 무너뜨리면 쭉 무너집니다. 2,500원. 여기 무너뜨려지면 쭉 무너지면서 어디까지 밀리느냐 하면 전에 지지대 부근인 1,700원대까지 또 밀립니다. 그러니까 손절선은 2,500원 부근으로 딱 잡아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제 말 들으시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한진해운이네요. 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이런 또 수고해 주신다고 또 칭찬을 해주시고. 자, 얼마에 사셨어요? 앞전에 한 1년 8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예. 물타기가 좀 돼가지고, 예. 에버리지가 한 13,000원 정도 됩니다. 아, 13,000원. 비중은요? 예. 비중은 한 60% 정도 됩니다. 60%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길게 보유하셨으면서도 손실을 보고 계시니까 좀 제가 마음이 짠하네요. 예, 저한테 또 그렇습니다. 격려까지 해주시는 분인데. 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지금 기업 상황이 최근 들어와서 좀 좋지 못했던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면치 못했던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여름쯤이었죠. 이 종목이 주가가 뜰만한 시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확 죽어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의 내부에 안 좋은 악재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차트가 죽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숨어있는 악재가 숨어있는 악재가 있을 수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만 들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옵니다. 반등을 오는데 그 반등이 올 때도 결과적으로는 다시 들었다가 이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면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목표가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화 끊으시고 딱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최근에 많은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결국은 회사에 안 좋은 얘기들 때문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지금 잘 보시면 결국은 이 추세대로 계속 하락을 면치 못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강하게 뚫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여기서 지하 2층, 3층도 있으니까요. 결국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뚜렷이 보이는 일봉상의 어떤 지지대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지금 거의 왔습니다. 지지대 부분은. 근데 이 지지대마저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여기죠. 그죠? 여 밑에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이제 반등의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게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크로스가 즉 이 이평선 즉 중요한 이 22평선을 밑으로 내려놔야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꺾어져 내려오면서 내려놔야 돼요. 그 위로 올라타야 되는데 결국은 이걸 또 못 올라타면 이 지지대를 뚫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선을요 6,500원 정도 잡아 놓으세요. 6,500원 정도. 그리고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그래서 손절선 6,500원 딱 잡아 놓으시고 자 목표가는 그렇다고 지금 매수가까지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 아까우시면 한 8,000원 부근에서 반이라도 덜어내십시오. 비중 60% 실은 이 종목에서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덜어내세요. 비중 60% 실어서 장기 투자할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을 좀 털어내시고 제가 마음은 아픕니다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강한 예각기법에 의한 종목군들로 교체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아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조금 너무 저점 잡는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만 제가 또 강하게 얘기해드려야 될 부분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자 상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테스트네요. 수익은 보고 있지만 불안합니다.
매도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닛 테스트. 바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닛 테스트인데요. 자, 이 정도 얼마에 사셔서 지금 수익 구간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거의 최근에 가장 최저 가격인데, 잠깐만요. 유닛 퀘스트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유닛 테스트로 잘못 기재를 하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가격대도 조금 맞지 않고, 그죠? 유닛 퀘스트를 잘못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유닛 퀘스트네요, 유닛 퀘스트. 자, 15,400원인데, 지금 매수가 15,400원이에요. 손실 구간, 예,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죠?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다가, 장이 빠지면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비중이 70%나 돼요. 그죠? 이 종목군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잘 하셨어요. 매수는 잘 하셨는데, 자, 목표가를요, 잡지 마시고, 요 종목은, 자,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냐면, 월봉을 딱 보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월봉에서, 자, 강하게 첫 번째 상승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죠? 요 구간하고, 월봉에, 요렇게 12평이죠? 12평하고의 평행선을 딱 끊어보세요. 평행선. 거의 평행이 되는 지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볼린저 밴드가 표시가 안 됩니다만, 볼린저 밴드가 요쯤 형성됐을 거예요. 그거하고의 또 평행선을 딱 끄보세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자, 이 종목군은 여기서는 과매도 구간이고, 여기서는, 여기서 과매수 구간이고, 여기서는 과매도 구간이란 얘기예요. 요거를 그림으로 표시해 드리면, 여기가 과매수 구간, 여기가 과매도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 13,500원 부근에서는요. 그 다음에, 자, 과매도 구간은 이쯤 되겠습니다. 그죠? 18,000원 부근. 요게 과매도 구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18,000원이 아니네요. 그죠? 16,800원 부근 오면 과매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800원 이상에서는 분명히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분할로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14,000원 거의 그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14,000원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이니까 매수의 관점을 가시고 가야 돼요. 이 종목, 이런 종목 절대 불안해하실 이유 없습니다. 각도가 살아있는 종목은요, 둔각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예각을 세워서 갑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군들은 자꾸 내가 익절가를 많이 오르면 익절가를 높여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충분히 답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전화 연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이 뭐 조금 다른 일 하고 계시나요? 전화가 아직 연결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자,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게 인프라웨어인데, 자, 이분이, 매수가가 16,200원이네요. 인프라웨어. 인프라웨어. 16,200원인데 비중이 50%나 되면서 헤헤 마음 안 좋네요. 그죠?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근데 빠질 동안 대응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군도 일봉도 지금 무너졌고 주봉조차도 무너뜨려 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 월봉조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청자분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안타깝고 그런데 뭐 말씀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요 종목 월봉에서 요 중심선까지 오면 파세요. 결과적으로는 몇 년간 계속 밋밋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보면 요렇게 될 수 있어요. 장기적 박스권이에요. 장기적 박스권. 요렇게 보면 자 여기 자 여기가 바로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 구간이고 요 위로 올라가면 매도 구간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형태로 보면 다시 여기 올라올까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장성 부분을 본다면 다시 올라올까라는 의문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오면 일단은 조금 빠져나오세요. 11,600원, 11,800원 부근 정도인데요. 여기서 빠져나오세요. 반이라도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일봉에서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아직도 각도를 꺾고 있는 중에서 이제 그 이평선을 밑으로 내려놓으면서 이제 횡보, 즉 기간 조정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봤자 여기서 들어봤자 이 12,000원대의 중심선 62평이 쭉쭉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11,800원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근 11,800원 부근 오면 비중 여기서 50%인데요. 반이라도 줄이세요. 그래서 다른 종목군으로 조금 올라타셔야 결국은 손실을 좀 보전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만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손실을 키우고 마음고생을 키웁니다. 그래서 예각기법 잘 들어보시고 이런 종목군으로 빠르게 교체를 하시면 제가 손실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종목 상담 오늘도 하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손실을 너무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재미난 종목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예, 내일 공략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예각기법의 이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사마페인트입니다. 사마페인트인데, 자, 이 종목 예각기법에 의해서 지금 각도를 제대로 세우면서 살아 돌아오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차트 보면서 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봉을 보셔도 지금 최근에 약간의 조정 구간이 들어왔고 횡보가 나오다가 지금 최근 2, 3일 거래일 동안 강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재상승 구간, 즉 리바운딩 구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2차 파동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에서도 보면 결코 각도를 꺾지 못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그 각도를 세워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 자,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 이격은 좀 벌어져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격을 좁히러 들어오는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조금 전에 제가 기법 설명드리면서 틱차트 말씀드렸죠. 그죠? 틱차트 보면서, 이제 그 틱차트의 어떤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 틱차트입니다. 사마페인트의 120틱 차트인데, 자, 11월 1일 날 보면 틱 차트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죠. 그죠?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리고 11월 4일은 조금 틱 차트가 길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11월 5일 역시 틱 차트 짧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3거래일입니다. 11월 11일과 11월 12일과 오늘까지 틱 차트가 굉장히 길게 늘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 길게 늘어지면서도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길게 늘어지면서 추세 탈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 시간에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하면 정말 이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자, 가격대 일봉 보면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봉. 자, 일단은 사마페인트가 오늘 11,150원에 종가가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살짝 눌리는 구간 어디냐면 1,800원 부근이 될 거예요. 1,800원 부근에서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딱 잡으세요. 1,800원 부근에서 여기 1,800원 부근이죠. 그죠? 여기서 딱 매수 타이밍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자, 목표가는 어떻게 잡느냐 하면 이 틱 차트로 매매하는 것은 목표가를 굉장히 짧게 잡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틱 차트 매매는요.
스캘핑에 더 강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기 매매에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11,800원 딱 잡고 갑니다. 자, 딱 잡고 가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요, 틱차트 매매법은 손절가 역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1,300원 딱 제시를 해드릴게요. 요거가 딱 무너지면 일단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요렇게 관점에 접근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이 예각기법에서의 틱차트 매매 기법, 눈에 쏙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공룡인데요. 이 종목 역시 틱차트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막, 매번 기법 설명해드리고, 종목 잡아드리고, 거기에 기법에 맞는 종목 잡아드리고, 수익까지 내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쁘죠, 그죠? 뭐 하나 알았는 것만 해도 기쁜데, 그래서 종목도 알아내고, 수익도 얻어내고, 꼭 먹고 알 먹고,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화공룡도 지금, 예각기법에서 주봉에서 아직 지지대가 명확해졌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착안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추세를 돌파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월봉도 최근에 지금 확대를 해보면 월봉 지지대 부분에 딱 와 있어요. 자, 요거 각도기법에서 제가 삼각기법이라고 그랬죠? 삼각김밥이 아니고, 자, 5,2평, 12평, 22평이 딱 이렇게 우상향으로 딱 고개를 딱 틀면 요게 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것도 틱차트를 딱 보면서 얘기를 바로 딱 드릴게요. 자, 틱차트 120 틱차트입니다. 120 틱차트인데 요렇게 한번 보세요. 자, 11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거래일마다 굉장히 짧은 틱차트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갑자기 거래를 늘렸습니다. 틱차트를 굉장히 크게 늘렸습니다. 그죠? 한번 봐보세요. 요렇게 늘려놨고, 그 다음 요렇게 늘려놨고, 요렇게 늘리는 게 이만큼 늘려놨네요. 그죠? 이만큼 늘려놨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틱을 이만큼 늘려놨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몰렸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자, 최근에 이런 짧은 구간을 다 극복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틱차트가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자, 종가상 이렇게 한번 보세요. 종가상, 자, 오늘 금일 종가상 틱차트 마지막 부분에서 거래량을 딱 태어났습니다. 요거 힌트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틱차트에 숨겨져 있는 어떤 패턴을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자, 일봉 보면서 제가 매수 때 딱 잡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오늘 종가가 4,550원입니다. 4,555원이네요. 455. 근데 요건 4,500원에 딱 매수를 한번 잡아볼게요. 매수를 잡고, 자, 틱차트 매매법은 스케일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죠? 그럼 어디까지? 목표가 4,940원. 짧게 갑니다. 그렇지만 결코 수익은 만만한 수익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손절가 4,180원 딱 잡아드니, 굉장히 손절선 타이트하고 그러면서도 정확한 기법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수하고 목표가 딱 터치할 거예요. 자, 다음 주에 보면서 여러분들 이 틱차트의 놀라운 것을 또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섹터를 그리고 좋은 강의를 드리고 또 종목군들도 드리면서 굉장히 수익률들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수요일만 되시면 여러분들 좀 못생겼지만 그래도 재밌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 예병군 전문가 보면서 아유 정말 웃긴 놈이야. 재밌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자, 수요일 날 꼭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각 멘토 예병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